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 전 너무 기막힌 일을 겪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네요.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온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짓는 집안이 다들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농사짓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씨앗을 뿌려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제게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 같은 거였죠. 물론 한여름 땡볕에 잡초를 뽑는 일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땀 흘려서 일하고 새참 먹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농사일 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어르신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읍내군청에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남자였죠. 작은 시골 동네라서 주변에는 전부 나같이 농사일 하는 남자들밖에 없었는데 셔츠 입고 군청 다니는 남편을 보니 왠지 멋있어 보이더군요.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뽀얀 얼굴에 매너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남편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별로 재미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연애를 했었는데 만나면 주로 제가 말을 하고 남편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듬직하고 믿음이 가더군요. 더 미룰 게 없겠다 싶어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후에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과 성격이 똑같아서 세상 다정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농협에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몸이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주로 집안에서만 지내고 계셨네요. 시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교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많지 않았다며 항상 자랑하곤 하셨지요. 남편도 농협에 다녔고 아들도 군청 공무원이 되었으니 지방 동네에서는 그만한 출세가 없다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조금 못마땅해 하는 눈치셨어요. 그 동네에 이장이 소개시켜줬다며? 그 영감은 어쩌자고 농사짓는 집안 자식을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줄 생각을 했대니?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건데 둘이 좋다니까 할 수 없지. 저는 한 번도 농사짓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괜히 제가 못난 사람 같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 같은 사람인데 급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랑 둘이 찰떡같이 어울리는데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 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은 다들 배운 사람들이고 교양도 넘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나서서 며느리 될 사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만 믿고 너무 무신경했어. 라며 제 속을 긁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달래면서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마음이 서운하셨나봐. 평소에도 남편 자랑 아들 자랑 하는 재미로 사셨거든. 좀 더 지나면 안 그러실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남편과 하는 거고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시니 시어머니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니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하더군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시키는 대로 집안일 잘 해내니 시어머니도 저를 구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챙기는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고 집안일은 친정에 살 때도 항상 해오던 일이라서 별로 힘들 것도 없었네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혼자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젊은 내가 나서서 이것저것 해결하니 몸이 편해지신 거지요. 나중에는 집안일을 전부 제게 맡기고 시어머니는 외출을 하거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 놀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 둘이 살림을 하는 것보다 그게 편하더군요.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 시어머니도 가끔 제게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간식거리를 사와서 주기도 하더군요. 여전히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따로 피임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애가 탔지만 누구보다도 손자를 간절히 원했던 시어머니가 더 조급해 하더군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아이 안 가지려고 시부모 속이고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너도 그런 게 아니냐며 의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상하게 잘 안 들어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알게 뭐야. 애 키우는 거 힘들 것 같으니까 서방도 모르게 피임약인지 뭔지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 말은 못 믿겠으니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그러자고 했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피임약은 먹지 않았던 걸로 나왔네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김에 불임에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지요.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수치라고 하더군요. 다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다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더군요.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폭식이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먹어대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살이 찌면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잖아. 아무리 배운 것 없이 자랐다지만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티를 내야겠니? 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울적해져서 또다시 과자며 초콜릿을 찾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면 잠깐이지만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살이 찐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결혼 전보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늘었네요. 거울에 비친 뚱뚱한 몸을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밝고 긍정적이었던 성격도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말대로 비만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굶어보기도 하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보기도 했는데 살이 좀 빠지나 싶다가도 하루만 먹으면 다시 원상복구 되더군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에 달리기도 해보았고 집에서 나름대로 다이어트 체조 같은 것도 해보았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니 유난 떤다고 할까봐 눈치도 보이고 그렇더군요. 그러다 보니 뭘 해도 꾸준히 하지 못했고 이것저것 시도해본 다이어트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요요 증상이 와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살이 더 많이 찌더군요. 그런 저를 본 시아버지가 하루는 살림하느라고 매일 집안에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농사일 한번 안 해볼래? 작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고추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하면서 일하다 보면 살도 빠질 거야. 농사일 만한 다이어트가 없지.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노는 땅이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 몸이 건강하실 때 취미삼아 텃밭 농사 짓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농사일에 관심이 없고 남편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토양도 기름지고 내가 거기 농막도 하나 지어놨어. 일하다가 힘들면 농막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면서 밭일 한번 해봐. 맨날 집에만 있는 것보다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바로 텃밭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평생 해오던 일이라서 별로 힘들 것도 없었지요. 시아버지 말대로 햇볕 아래서 흙냄새 맡으면서 몸을 움직이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텃밭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요.
하지만 밭일 시작하면서 힘이 나서 오히려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으시더군요. 주말에는 남편이 밭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텃밭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무거운 짐이 있거나 하는 날에는 남편 차를 타고 가기도 했었지요. 힘쓰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텃밭을 갖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던 남편도 밭일 하면서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몸에 흙을 묻히고 들어온 남편을 보며 제가 결혼하고 나더니 농사꾼 물이 들어버렸어. 공무원 체면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니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게도 농사일 한다고 살이 빠지겠냐며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농사일 하면서 수확해온 채소는 시어머니가 제일 맛있게 드셨습니다. 노지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라서 마트에서 산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거든요. 한 번도 맛있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젓가락 가는 거 보면 제일 욕심내서 먹는 사람이 시어머니인 걸 알겠더군요. 수확이 한창일 때는 식구들이 실컷 먹고도 농작물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걸 다 먹을 수는 없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장이 서는 날 장터에 나가서 내다 팔기도 했었네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직접 키운 농작물을 팔아서 돈이 되니 나름대로 보람이 생기더군요.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채소 팔아서 생긴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친구분들이랑 놀 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세요. 요즘 어머님 외출 자주 하시잖아요. 용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련했어요. 시어머니는 쓸데없다 하면서도 돈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내가 쓰지 그랬냐며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뿌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이후에도 가끔씩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더 이상 밭일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더군요. 농사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도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하던 대로 살도 빠졌고 무엇보다도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더군요.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농막에 들어가 한숨 자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농막은 보기보다 튼튼하고 쾌적해서 그냥 그 안에서 살림을 살아도 될 정도였죠. 장판도 깔려있고 전기도 들어와서 농막이 아니라 텃밭 옆에 있는 미니 별장 같았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간단하게 밥도 해먹고 하려고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았더니 더욱 그럴듯해 보이더군요.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하더군요. 애써 키운 농작물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있는 텃밭이라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농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나니 농작물을 절도해가는 사람도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고추가 없어지더니 파와 마늘, 양파 할 것 없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농사 짓다 보면 산짐승이 내려와서 밭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포기씩 가져가기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지요. 그 정도는 저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날이 갈수록 농작물을 가져가는 규모가 커지더군요. 어느 날은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파를 심어놓은 고랑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티 안 나게 조금씩 가져가더니 이제는 대놓고 도둑질을 하더군요. 사람이 없는 밤 시간에 와서 훔쳐간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땀 흘려 가면서 키운 작물인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리니 속이 많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씩 가져가다가 말겠지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그냥 다 가져갈 기세더라고. 누군지는 몰라도 잡아서 혼을 내줘야겠어. 사실 농작물 훔쳐가는 것도 범죄 행위잖아.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도 피해 규모를 알고 나니 함께 가서 감시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 차를 타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불을 다 끈 다음에 형사들처럼 잠복을 시작했죠. 밤새 각오를 하고 김밥에 커피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내 말에 남편은 안 오면 어때? 그냥 이렇게 둘이 놀다가 가는 거지.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은데? 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괜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잡는 것이 우선이었죠. 커피로 잠을 쫓아가면서 두 눈 부릅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네요. 그런데 그때 작은 트럭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그 트럭은 우리 텃밭 근처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더군요. 틀림없이 농작물 절도범이라고 생각한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트럭 안에서 두 사람이 내리더니 텃밭 쪽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과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절도범들이 농작물에 손을 대는 순간 현장을 덮칠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농작물이 있는 쪽이 아니라 농막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농막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저 사람들 왜 저기로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농막 안으로 들어간 이유보다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막은 항상 자물쇠로 문을 잠궈두고 다니거든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농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낮에 내가 문을 잠그는 걸 잊었나 보다 생각했었네요. 농막 안에는 밥 해먹을 때 쓰는 그릇이나 냄비 같은 것밖에 없어서 훔쳐갈 것도 없었는데 하다하다 이제는 별걸 다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현장에서 도둑을 발견했으니 증거를 남겨야 된다며 휴대폰을 들고 남편과 함께 농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은 몽둥이를 손에 든 채 농막 문을 벌컥 열었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놀래서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좀 도둑일 거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옷을 벗고 있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몸을 가릴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휴대폰 카메라에 모두 찍혀버렸네요. 도둑을 잡으려고 들고 간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불륜 현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놀래서 말을 더듬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손에 든 휴대폰을 보더니 그거 당장 끄지 못해?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엄마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집에 계신 아버지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맨날 남보기 부끄럽다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하시더니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정말 어머니한테 실망했습니다. 라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보았네요. 시어머니는 이건 그냥 실수야. 못 본 척하고 니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면서 못 본 척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일을 비밀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너무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남편을 진정시켜야만 했었네요. 평소에 교양 타령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 느끼고 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남편의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은 시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네요. 휴대폰에 영상이 찍혀 있어서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불륜 상대는 읍내에서 춤을 가르치는 댄스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친구분들과 재미삼아 춤을 배우러 다녔는데 그게 재밌었는지 늦은 나이에 춤바람이 났고 춤추는데 푹 빠져 살다가 선생이라는 작자와 불륜까지 저지르게 된 거지요. 시아버지는 동네 소문나는 게 창피하다면서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군요. 시어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는 바람에 이혼 후에는 더 이상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화가 난 남편이 댄스 선생에게도 소송을 걸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었네요. 그 와중에 텃밭에서 농작물을 훔쳐가던 도둑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농작물 도둑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더군요. 농사지은 채소를 몇 번 갖다 준 적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니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눠 먹는 건데 그거 좀 가져갔다고 도둑 취급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앞에서는 교양 있고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흉한 짓들을 하면서 산다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났더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군요. 지금은 다시 농사일 하면서 마음 추스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보다 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